내란 특검이 또 전방위 압박 중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 또 강희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까지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한덕수 총리의 구속 시점이 가까워오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뭐 한덕수, 이상민, 박성재, 김주현 이 4명 정도는 저는 무난하게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이 일단은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 영장을 칠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혐의를 누군가에게 미루거나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관련자들이잖아요.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지금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나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든지 공용서류를 손상한 혐의 이런 것들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뭐 굳이 그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 언급해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비상계 본인도 헌법재판소의 증인으로 나와서 본인이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라는 건의를 했다라는 건 나와요. 진술을 하거든요. 네. 본인이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윤석열한테 건의했다고는 증언을 합니다. 근데 그 앞단에 있는 얘기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서 건의한 거다. 내가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의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건의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쵸. 지금 이제 특검이 보고 있는 것은 한덕수가 비상계엄을 실제 시도하기 위한 법률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국무회의를 건의한 거로 특검이 보고 있기 때문에 계엄을 실제 방조한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가담자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또 이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돼서는 강의구 부속실장도 함께 받고 있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동시에 압수수색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 압수수색까지 갔다는 건 어느 정도 혐의가 좀 명확해졌다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은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한덕수 전 총리라고 칭하는 것보다는 한덕수 피의자라고 칭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특검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과거에 삼부 요인까지 한 인사를 피의자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환해서 그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수사를 하는 것이다. 그만큼 좀 자신이 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조만간 뭐 주요 종사자로 내란 주요 종사자로 뭐 이렇게 혐의가 많이 보도가 되고 수사 결과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지금 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을까?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도 그렇고 헌재 재판소에서도 재판 받을 때 이제 절차적인 흠결이 있는 국무회의였다. 뭐 제3자의 입장처럼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먼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본인이 우선 절차적 흠결을 저질렀잖아요. 네. 그러니까 계엄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서 전시나 사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해야 되는데 그 요건도 충족을 아예 하지도 못했고 절차적 요건으로 그 국무회의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회의 통과를 하고 기록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한덕수가 사후라도 그 계엄 선포에 대한 회의록 만들어서 사인을 하고 또 사인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나 이런 걸로 지금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본인이 절차적 훈결이 있고 본인이 절차를 안 지켰기 때문에 최소한의 헌법을 위반하고 그 헌정 질서를 파괴한 사람이기 때문에 먼 눈에 뭐가 보인다고 내가 그러니까 너도 그러지 않을까? 전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김문수 후보를 제끼고 후보 강제 교체 시도를 국민의힘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고 했잖아요.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한덕수 후보로 대선을 치렀다라고 한다면 그 뒤에 한덕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뭐 대표지 당권? 뭐 40%는 뭐 무난하게 또 넘었을 가능성이 뭐 어쨌든 보였으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실제 지금의 김문수 후보처럼 당권 도전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특검 수사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그때 당시엔 있었겠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저는 여기에 국민의힘의 내란 방조범들이나 국민의힘의 내란 가담범들이 실제 한덕수가 이 일을 꾸몄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 쪽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서 실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무마시키기 위한 그런 작업을 했을 거라고 의심하는 건 저의 의심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과 특검도 의심하고 있는 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로 실제 후보 교체에 성공했다면 김문수 후보처럼 당권 도전도 하면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야당 탄압이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간 벌기가 가능하니까 뭐 그런 걸 노리지 않았을까. 비단 근데 그건 국민의힘과 한덕수가 아마 동일한 목적을 갖고 그때 당시에 후보 교체를 시도했을 거다.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때 일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김문수를 응원했었잖아요. 저는 뭐 응원한 적 없습니다만 어쨌든 네. 확실하게 하십시오. 지금 또 큰일 날 바람에 지금.
지금 말씀을 조금 더 제가 확장을 하면 윤석열이 왜 김문수도 충분히 우군인데 굳이 한덕수로 교체를 하려고 그러니까. 했을까? 그거는 말씀을 주신 대로 그래야만 이게 주요 공범 이 당권을 잡고 그 진영의 지도자가 돼야만 본인을 같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윤석열까지 같이 적극적으로 방어해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무리하게 굉장히 무리했잖아요. 무리하게 김문수나 이런 후보로 가도 상관이 없을 텐데 다 자기가 어느 정도는 컨트롤이 가능하고 네. 한 상황이니까. 근데 이 컨트롤을 넘어서 이 수사를 적극적으로 저항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조금만 네. 추가하면 이게 사후 계엄문 선포에 대해서 본인이 사인을 하고 그거를 폐기하도록 명령을 내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의 참고인이 아니라 이미 당사자가 돼버린 거예요. 본인은 알고 있었던 네, 거지 한덕수 그거를. 왜냐면 본인이 그거를 사인하고 은폐를 지시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뭐 아름답게 포장하고 싶지도 않고 윤석열을 위해서도 아니고 본인 살려고 필사적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은폐하고 없애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어야만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오히려 저는 오직 한덕수를 위한 그 은폐 회피 도망 작전으로서 그런 무리한 그 시도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어제 그 민병덕 의원님하고 좀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청문특위위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막 질문했던 것들이 이제 막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처구니 없어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문특위에 있었던 의원님들을 모셔가지고 그때와 지금 드러나는 거 요걸 오. 방송에서 하셔도 재밌을 것 알겠습니다.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시고요. 네, 그 영희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것 같아요. 한덕수는 제2의 내란수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가 하면 전수미 변호사님 최고예요 이렇게. 사랑합니다. 네, 자 일단 불량 잡범 윤석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3주 연속 아주 불량해요. 재판에 계속 불출석을 하고 있고 건강상의 사유를 계속 들고 있습니다. 10일, 17일 또 오늘까지 내란 재판, 그러니까 구속된 이후로는 재판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습니다. 네, 정말 잘 예, 안 나오는 거 알겠고요. 네. 예, 피의자 윤석열 씨, 이제 피고인 윤석열 씨 계속 이렇게 하시고요. 예, 이 인간이 왜 이러는지에 대한 어떤 심리 분석이나 이런 거를 뭐 굳이 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막무가내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재판에 실제 언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해괴한 궤변으로만 늘어놓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참 돌이켜보면 본인이 뱉은 말도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 옥중서신이니 뭐니 해가지고 서신이 아니죠. 페이스북에다가 글 올린 거 보면 재판 과정에서 싸우겠다면서요. 네. 싸우지도 않네요. 그러니까요. 나오지도 않네. 한 입으로 원래 두 말도 잘하고 앞뒤가 다른 사람이니까 예. 굳이 이 피의자 윤석열이 피고인 윤석열이 이러는 거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딱히 하지 않겠습니다.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뭐 얘기는 더 안 하는 걸로 계속 안 나올 것 같죠? 두 분도 아마 잘 봤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 근데 평론가님. 저는 이렇게 보면 야 인간이 이렇게 재난급일 수가 있구나. 재난급이다. 이렇게 기후 위기 우리가 보면서 이게 기후가 굉장히 재난을 많이 이렇게 주잖아요. 그래서 재난인데. 와 진짜 인간이 재난급일 수 있다. 재난급이다. 재난급 인간. 무법자. 절대 동감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그냥 법꾸라지에다가 이런 사람이 한때 우리나라 대통령이었다는 게 정말 대한민국의 지우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라 좀 지워졌으면 좋겠어. 없어. 갑자기 쉬셨어. 어떻게 네. 되셨어? 지우고 싶고. 난 법을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얄미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출석하고 강제구인 안 하냐만 이렇게 싸우잖아요. 예. 근데 강제구인을 하려면 교도관이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그 독방까지 가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요. 이 독직 폭행의 맹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도 본인이 자칫 이거를 끌고 나오다가 독직 폭행, 그러니까 독직 폭행이라는 게 어떠한 강제적으로 이제 그 인신 구속을 하려고 이제 끌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런 폭행이나 가혹한 행위에 대해서
그걸 처벌을 받고, 그러니까 본인이 처벌받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교도관이나 구치소에서 본인들이 책임지기 싫고 괜히 왜냐면 독지 폭행으로 보나마나 본인들 고소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폭행이나 가혹행위라는 게 약간 해석이 굉장히 애매하니까 그 점을 이용해서 야 독지 폭행을 무조건 걸어야지라고 벼르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지금 강제구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들이 역시 법꾸라지 닫고 이제 좀 정말 뭐 이렇게 가면 사실 재판에 하나도 유리할 게 없어요. 유리하지 않나요? 전혀. 왜냐하면 방어권 행사잖아요. 예, 방어권이라는 건 본인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이 잘못됐는지 그런 특검의 입장에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이건 방어권 행사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절차도 지키지 않고요. 그러니까 방어권 행사도 스스로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재판을 포기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내란 특검이 윤석열을 추가 기소를 할 때 공소장에 어떻게 남겼냐면 영장 발부는 확정된 재판의 결과다. 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에디터님? 어떤 의미일까요, 변호사님? 네, 변호사님. 확정된 재판의 결과라는 거는 이 영장 발부는 판사의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영장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범죄의 중대성과 명백성과 뭐 도주 우려나 정말 명확한 법적 요건을 다 충족을 해야만 나오는 거고 지금 모든 영장이 다 발부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이미 재판부에서도 이 죄가 굉장히 중대하고 명백하고 상당히 심증으로 많은 증거들 참고인이나 물증들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너 이미 반절 이상 네 죄가 입증됐고 영장 발부됐으니까 그냥 인정하고 나와. 인정해. 너 알잖아. 왜 그래? 라고 이제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이 자꾸 수사하는 쪽에 불법적 수사다, 그쵸. 뭐 불법적 절차적인 뭐다, 문제.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말이죠. 아. 불법적 아니야. 네가 하는 게 불법적이야. 이 얘기를 특검이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윤석열 피고는 재난급 폭염이에요. 지금 폭염으로 우리가 얼마나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하고 그렇습니까? 예. 윤석열을 보고 있는 게 똑같은 심정과 똑같은 그런 어떤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완전 그러니까 올감했다라고 저는 보는 게 이게 실제로 이 체포영장이라든지 여러 영장에 대한 불법성을 윤석열 쪽에서 강조해가지고 받아들여진 사례가 안타깝게도 있잖아요. 네. 네, 지기현이 이걸 받아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가 실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관할이 아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면서 서울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게 이게 적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지기현이 받아줬거든요. 근데 특검은 공수처와는 다르게 관할이고 또 어느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든지 간에 이미 이것은 적법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특검의 전략이라서 네가 어떤 식으로든 윤석열 네가 또 무슨 절차와 과정을 뭐 문제를 삼고 한다 한들 우리한테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종지부를 찍은 거죠. 근데 지규현 판사가 했던 것도 사실은 그때의 다툼과 관련해서 하급심 판단이에요. 근데 여러 하급심 판단이 있었지만 다수의 판단, 이 지규현 판사의 그 판단 외에 다른 하급심 판단들은 전부 다 지금 수사를 하는 주체들이 합법적이다라고 이미 다 판단을 내린 그렇죠. 게 있기 예. 때문에 요거 하나만 나는 합법이라고 인정하고 다른 하급심 법원들은 인정 안 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선택적 그 재판 결과를 선택적으로 좀 취사 선택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정말 법조계에 몸을 담았던 사람으로서는 정말 자가당착이고 뭐 내로남불이고 뭐 갖다 붙일 모든 나쁜 얘기는 다 갖다 이렇게 나빴어. 덤프트럭으로 갖다 부어도 다 통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8450님이 지기현 너 지켜본다 이렇게 I 남겨주셨고요. see you. 예, 조영욱님이 김건희 이혼할 결심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그러니까 김건희가 윤석열이 구속한 이후에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남기신 것 같은데, 그렇죠? 변호사 접견은 2.3회 하루 뭐 이렇게 하고서는 그 외에 김건희나 이 외 사람들은 한 번도 안 만났대요. 왜 안 만났을까? 에디터님? 뭐 김건희에게 윤석열이랑 그런 존재인가 보죠. 거기까지인 거죠. 예, 근데 딱 거기까지인가 보죠. 근데 심지어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아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안 찾아가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는 뭐 최은순, 심지어 뭐 장모든 뭐 윤석열도 가족이 있는 것이고, 근데 뭐 없잖아요.
근데 전혀 없다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언론의 포커스를 좀 피해서 뭐 기사가 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든지 사실은 또 이 사람들이 또 공범이잖아요. 뭐 범인들이 범인들끼리 또 만나는 그런 거니까 사실 안 만나는 게 저는 뭐 더 이상적이라고 보는데 그걸 차치하고 보다도 참 매정하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러니까 예. 아니 그 변호사비도 좀 부족하다. 그래서 김건희가 돈을 안 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 그래서 거기 사시는 곳이 어느 곳인데 변호사비를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지금 사는 곳이 얼마짜리인데 거기가 네, 화납니다. 네. 네. 네, 그 불쌍해 보이지는 않고 뭐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자꾸 윤석열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국민의힘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지층을 선동하는 거예요. 전대가 지금 있잖아요. 거기에서 네. 구구 인사들이 후보로 지금 출마하고 있잖아요. 그 선거를 돕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결국은 여론- 그렇죠. 결국은 자기 그림자 속으로 정광훈의 그림자 속으로 국민의 힘을 좀 더 가져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다. 왜? 지금 재판에서는 이게 불리하잖아요. 맞아요. 불리한데 왜 하죠? 정치적인 이익을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계속 여론몰이 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전대의 극우 정당화를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힘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아주 그 계략이 뒤에 깔려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포근이님이 끝장 뉴스 보니까 조금 시원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은 더 시원하게 1타 정치 여기까지 하고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상일 시사평론가 전수미 변호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끝내주는 경제 방송 되고요. 저희는 내일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